어쨌든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됐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 이건 이제 끝난 거네요. 이제 더 이상 이준석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겁니까?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김철근 총장님도 있었잖아요. 저는 2년 전에 끝났습니다.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무혐의로? 예,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예. 그 무혐의로 끝났는데 그때 이제 무고 혐의에 대한 그걸 이제 검찰로 그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불과 뭐 최근에 그 아마 이제 그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요. 이제 무혐의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뭐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 와중에 있었던 그것도 경찰에서 무혐의 됐고, 그다음에 이 무고 혐의도 무혐의 됐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관련된 사법적인 리스크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무혐의가 돼도 한번 다툴 수 있는 이 절차는 이제 항고를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건에 보면 물론 항고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없지는 않아서 약간 이제 잘 재현은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번 또 경찰에서는 혐의 의견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공천 개입 의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관련된 사실이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다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결국에는 그 불기소로 끝난 건데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사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얘기했어. 나 그 디올백 소유권 포기하겠어요. 국고로 해가지고 알아서 처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돌려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관이 까먹고 1년이나 방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국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물 준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는 국고에 귀속돼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재형 목사는 이거 내가 준 핸드백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저는 그 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에는 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뭐 자가당착에 빠진 거다. 정말 그런 논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는 일단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걸 잘 운영해야 되는 주체 법무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게끔 판을 만들었다는 게 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뭐 영상 녹화물을 틀어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검찰 증거기 때문에 무의미하고요. 그 당시에 나와서 발언할 기회를 보장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유례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견으로 할지 불기소로 할지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유족분들 자리에 하게 했습니다. 의견 개진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뭐 외압했다. 갑자기 불법 출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불법 출금이다. 나 외압받은 내가 그 수사검사다라고 하는 검사들도 등장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기소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지도 공개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이거 유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고 어떻게 정말 법적으로 간단히 끝났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총장 어제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을 대상은 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가 오실 일이네요. 소가?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겁니까? 그런 표현은 안 됩니다. 네. 아니 그건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그 무혐의 처분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완전 그 기관 그 망신시킨 거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별로 받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 못할 거예요. 자기 편 봐주고 남의 편은 안 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 봐주고 권력 있는 사람 봐주고 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권력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갖고 마치 객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기술 부린 거 아닙니까? 이런
더군다나 자기 지금 퇴임 며칠 날 앞두고 말입니다. 마치 검찰총장이 검찰 자기 기관 보호할 것처럼 뭐라도 할 것처럼 막 하더니 결국은 꼬리 내리고 김건희한테 고개 숙이고 지금 임기 마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잖아요. 검찰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예.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공소청 하자 그러면 누가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하자고 하겠죠. 예. 예? 검사들이 주장해본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권력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한 소리도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볼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가 죽었어요. 검사. 검찰이 죽었습니다. 이거. 왜 일선 검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 성명이라도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요. 반대 성명이라도 많이 냈었죠, 과거에. 그런데 검찰 이익과 관련해서는 막 성명이 줄줄이 올라오지만 이 프로세스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이 거의 없다. 이것도 참 오늘날 검찰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의 요구에는 부응하지만 국민의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정말 아무것도 여지를 보여주지 않는 검찰 보면서 참 본인들도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끝내 이원석 총장의 이런 워딩을 보면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 오실 총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네. 집중해야 될 게 뭐 윤석열 대통령 라인 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김주현 민정수석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청거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솔직히 왜 부활시켰습니까? 네.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공직사에 통할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조직의 이익에는 들불같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이익에는 함구하는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약간 이 흘리기식 수사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전혀 변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할 말이 없게 그냥 저벅저벅 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법률신문 이런 데서는 저연차 검사들의 탈출 낚시가 이제는 구문이에요. 이 뉴스도 아닙니다. 조직이 더 이상 자부심을 못 주게 이 조직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수사 제대로 해야 국민 응원 받을 텐데 그 길이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네.